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장중에 계속 전화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컨콜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녹화가 늦어졌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황 이런 것들 점검을 하면서 또 내일장 살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시끄러웠죠.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하지만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코스피 0.4% 상승했지만 440의 종목 상승, 431종목 하락.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죠. 보합권 797종목 상승, 754종목 하락. 즉 상승 반 하락 반 엇비슷한 가운데 치고받는 모습. 자, 전자는 1% 올라왔지만 닉스는 1% 떨어졌습니다. 미국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무려 7% 넘게 올라왔죠. 연이틀 빠졌던 거 그대로 만회했고, 오라클 실바를 통해 또 AI 수요 재확인했다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2월 CPI 컨센 소폭 상회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고, 이로 인해 국채금리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어제 시장을 랠리가 미국장에서 나타났었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국내는 좀 이어가지 못하고 전자하이닉스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IT 소부장 전체 갭뜬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테크는 요즘에 갭 뜨잖아요. 그러면 전강 후약으로 꼭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전자는 어제 말씀드렸죠. 빈집 채울 때다. 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 3월 13일이니까 3월 중순 말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이런 것들 나오고, 빠르면 4월 5일 아니면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이렇게 실적 발표하겠죠. 잠정 실적 발표. 그럼 그 전에 프리뷰 나올 테니까 그때 실적 상향 조정이 될 거다. 왜?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반도체 쪽에서만 적자가 3조 2천억 정도 났는데, D램은 흑자였는데 낸드가 적자였단 말이에요. 큰 폭으로. 물론 파운드리도 적자지만. 근데 이런 거 토틀해 보더라도 낸드에서만 2조 원 넘게 적자가 났을 텐데, 1월 달부터 D램에 이어서 낸드 독자 전환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연말에 재고 확실하게 털어버린 거죠. 털 거 털고. 그게 1월 달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업사이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낸드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야 2분기 맞거든요. 근데 1월 달, 즉 1분기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에 따른 업사이드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추정치 4.6조가 아니라 저는 최소 5조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프리뷰, 실적 추정치 상회, 빈집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대감에 미리 줄 서는 거죠. 어제 화목한 소통에서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닉스는 빠지지만 전자는 올라가는 게 특이사항이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 IT 소부장 갭뜬 이후에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GTC 2024 말씀드렸죠. 내일과 모레부터는 AI 칩 신기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잘 파는 거 고민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니까 4일간 또 이런 신기술 발표 이런 것들 나오는 거에 따라 또 장기적으로 줄 설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야겠죠. 그전에는 기대감에 올랐던 것들 좀 챙겨가는 게 좋죠. GST나 엑시콘 이런 종목도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2연속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29.9% 점상 시작 이후에 2.6% 상승 마감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빠졌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좀 차익 실현이 오늘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좀 챙겨가고, 지금은 좀 지켜봤다가 다음 주 월, 화, 수 반응 봐서 그때 오히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채워가는 형태로, 즉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잘 파는 거 고민해야 된다. 벌써 수요일부터 반응이 크게 나왔었죠. 최근에는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오는 흐름이었다면 내일하고 모레는 일단 GTC 2024 이걸 좀 관망하는 가운데서
좀 쉬어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 챙겨갈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장기로 끌고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는 메커스나 고영이나 그죠? 그리고 리노공업, 또 최근에 시장 주도하고 있는 테크잉 한미반도체 같은 HBM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키 맞추기로 따라갔었던 종목 중에 인텍플러스 이러한 종목들 체크해놨다가 살 타이밍 잘 노려봐야겠죠. 자, 이쪽에서는 에이징랜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이후에 차익실 나왔고, 마찬가지로 오픈엣지, 퀄리타스 이런 종목들도 세트로 묶어서 봐야겠죠. 네페스아크도 빼놓으면 안 되고요. 저랑과 더불어 좀 챙길 거 챙겨가고, 목금 좀 흐름 지켜보면서 다음 주 월화수 시장 반응 보면서 저 같으면 대응할 것 같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라갈 때 급하게 살 필요 없고, 기대감에 올라왔으면 좀 이격 벌어진 거 어느 정도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챙길 거 챙겨가는 가운데 트레이딩 하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일부 좀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 찍고 나서 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하면서 다음 주 월화수 시장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돌아서는 시점에 그때 가서 다시 채우는 형태의 트레이딩. 아니다. 나는 아예 가치 투자로 길게 끌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핵심적인 종목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종목 빠질 때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모아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어서 또 저퍼 소리 나올 때까지. 이런 부분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2차 전지 수급상 순환매. 오늘은 뭐 교주님이 지령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엔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대표적인 뭐 전고체다 전해액이다 하는 이런 종목도 쉬어갑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쉬어가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이오가 올라와야 되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알테오제는 오늘도 재차 신고가 새로 쓰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지만 대장주 위용이죠. 오늘 장중에 HLB가 크게 흔들려 버렸어요. 무려 마이너스 15%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 장중에 바로 대응을 했고 제가 제 채널에도 바로 올려드렸죠. 홈페이지 보시면 신약 승인 어렵다, 불확실성 생겼다, 찌라시에 대한 회사의 입장 단연코 신약 승인 과정에 변수가 생긴 것 전혀 없다. 일부 세라니 병용 임상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지금 보험 등재 이런 부분 위에 그 관련 기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비 리스트로서 빨리 편입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승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HLB 최근에 기대감 반영을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오늘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장중에 코스닥이 이로 인해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회사 공식적인 반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APR 피부미용 의료기기 APR이 13%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공모가가 25만원 어제 공모가 하회하기도 했었죠. 낙폭 과대인지 오늘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공모가까지 떨어진 이후에 APR 그리고 비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 동반해서 이쪽으로 매개가 좀 바스켓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빠졌다, 2차 전지 빠졌다, 성장주들이 밀린 가운데 코스피의 이런 금융 관련 종목들, 증권, 은행, 보험, 밸류업이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그 긴 자리를 일부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5.87%나 올라왔죠. 하지만 이런 쪽은 길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기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올라갈 때는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예 분기배당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금융주 안에서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보험주 안에서는 흥국화재가 탄력성 자체는 제일 커요. 베타가 제일 커요. 항상 보면. 근데 크게 보면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대형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호하시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띄는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저 이거 눌림 나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 발표 이후에 동접자 수가 뭐 10만 넘어갔다 장주 어제 그런 부분 체크했는데 뭐 14만 넘어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뽑아버렸고 나이트크로우, 매드엔진, 리믹스 3.0 파트너사의 합류 즉 글로벌하게 지금 출시를 했고요. 170여 개국 P2E 버전 한 5개 정도 제어에
이제 블록체인 씌워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리고 NFT 도입해서 캐릭터 토큰화 시켜놓은 거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작 출시 한 일주일 전에 팔고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신작 출시 일주일 전에 팔고 초기 반응 보면서 다시 한번 베팅을 하는데 초기 반응 나오자마자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 거 보니 이런 종목은 눌림 나올 때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위메이드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꼭 방송 얘기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인 TMI, 방송과 뒷얘기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